여러분, 그 남미의 칠레는 남미 국가에서 모범 국가입니다. 우등생이죠. 이런 칠레에서 2019년 10월에 처음에는 수천 명이 집회와 시위를 했지만 나중에 100만 명이 운집해서 사망자만 몇십만이 이를 정도의 커다란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왜 칠레 국민들이 2019년 10월에 100만 명이 운집해서 이런 시위를 했을까요? 이런 격렬한 시위를 했을까요? 그 시위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칠레 정부가 전철 요금을 3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불과 50원 올린 거에서 전 국민들이 격노했어요. 왜 그렇게 격노했을까요? 칠레는 남미에서 1인당 GNP가 15,000달러가 넘는 그런 당당한 나라고 OECD에 가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칠레 국민의 사이 양극화가 이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무리 김용목 고모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잘 하시는 분이지만 칠레 얼마 정도 사이 양극화가 심각하냐, 이렇게 1인당자 15,000원에도 불구하고 국민 1%가 차지하는 총 재산이 한 26% 됩니다. 거기에 칠레 국민이 전체 국민이 하위 50%가 차지하는 총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불과 2.1%밖에 안 됩니다. 칠레 국민이 50% 가진 총 자산이 불과 2.1%.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때문에 불과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는 전철 요금을 올렸지만 칠레 국민들이 격노하고 격분해서 우리가 100만 군중이 집회를 하시고 수십 명이 돌아가는 그런 시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칠레,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칠레를 강타하고 자연스럽게 칠레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돼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칠레 국민의 요구를 잘 수용했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몇 말씀만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 여러분 20년 자살자 수가요 13,195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전익현 부회장님도 항상 고민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2002년부터 2017년을 제외하고 20년째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자 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거기에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조사를 합니다. 사회조사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을 때 당신이 본인 세대에서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통계청 정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죠.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내 본인 세대에서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몇 퍼센트나 말을 했을까요? 불과 25.2%입니다. 25.2%만이 최선을 다하고 아주 열심히 했을 때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을 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0.6%는 가망이 없대요. 가망이 없대요. 가망이 없대요. 그럼 당신은 그렇다 치고 당신이 자식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식 세대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자식은 나보다 낫고 자식도 열심히 하면 자식 세대에서 자식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9.3% 정도입니다. 자식도 가망 없다고 본 게 53.4%예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은 60% 정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망이 없고 심지어 내 자식놈도 53% 정도의 답하는 국민들은 가망이 없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정말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조사 기관마다 틀리지만 20년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이민을 가고 싶대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대요. 실제로 매년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많죠. 심지어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가서 국적 상승 1년에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수년간 통계예요. 통계.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공동체 기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간단히 몇 가지 통계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가 있죠. 저임금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한 2,099만 명 임금 근로자일 때 비정규직 한 806만 명 정도 됩니다. 한 38% 정도 되죠. 근데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얼마 되느냐? 176만 원밖에 안 된대요. 176만 원. 국민연금 보험 가입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률 40%, 50%밖에 안 됩니다. 퇴직금 가입률 40%도 안 돼요. 한 176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도 안 되고 이분들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한 85% 정도가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나 격차가 커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분 사회로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한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평균 급여가 한 529만 원 정도입니다. 2022년도 1분기 통계에 나온 거예요. 반면에 중소기업은요. 중견기업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불과 259만 원. 더구나 이 격차가 50대 정도 가면 한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구 수냐잖아요. 가구. 무주택자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무주택자가 920만 가구입니다. 920만 가구. 한 43.9%가 돼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정도 된다는 걸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이런 920만 가구에는 무주택자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 넘고 13억이 넘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한테는 집 살기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어려웠나 보지. 많은 청년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대인관계도 포기하고 주택구입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절망세대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달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의식을 조사해봤죠.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길렀던 우리 청년들은요, 무려 청년의 80%는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이 뭘까요? 헬조선이 지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우리 청년들은 80%가 지옥이래요.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5% 정도가 돼요. 본인은 그 중에서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답한 비율이 70%입니다. 본인의 70%가 흙수저이고 헬조선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답을 한 비율이 무려 75% 정도가 됩니다. 75%예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런 절망스러운 세대에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마치 임진왜란 시대에 내가 의병장이고 의병 역할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하는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말씀만 올리면, 다만 모든 사회적 위기 해결의 첫 출발점은 어딜까요? 위기의 진정한 인식입니다. 위기를 인식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줄 알아야 암 수술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한 민족적 역량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민족적 위기, 사회 양극화라는 극심한 위기를 잘 인식한다면 저는 민족의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경제기만 세계 10위권이에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불과 9개 나라밖에 없어요. 9개 나라가 없어요. 그 많은 유럽에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이겨내는 사람 몇 나라 안 돼요. 정말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이태리, 캐나다, 그냥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이죠. 웅크타트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촉구하고 해결을 나선다면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양극화가 저출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이 출산율인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이 사회 양극화가 고령화 문제로 전이됩니다. 소득이 있고 저축이 있어야지 우리가 노후를 대비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우리 노인 이장님 세 분 계시잖아요. 유홍전 이장님 계시고 오치석 이장님 계시고 신한철 이장님 계신데 어르신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43%, 42%입니다. OECD 국가에서 3배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 양극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 개혁운동, 사회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정했을 때는 이게 도정의 3대 목표 중에서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소리가 했지만 도정을 뜻과는 다르게 중도에 그만돼서 이런 사회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이야말로 여러분께서 내가 우리 한민족을 구하는 구국운동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서 본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내가 의병장이고 의병이다. 또 독립운동가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다잘세 포럼 회원이든 여기 모든 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내가 이순신 장군이고 의병장이다. 독립운동가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마음 드시고 그런 결의를 가지신 분은 이 장소가 떠나갈 정도로 커다란 박수 함성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자, 고맙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